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양희주입니다. 자, 먼저 오늘 국가직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또 앞으로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 어떠한 경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경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법과 문학, 비문학, 어휘 네 가지 영역이 모두 국어의 문제로서 실렸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이 비중을 한번 나눠보면요. 비문학이 총 10문항, 즉 50%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법과 문학은 각각 4문항씩 20%씩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가 2문제가 등장을 해서 10%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측면은 이 문학에서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이제 다양하게 현대문학에서 2문제, 고전문학에서 2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특히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소설과 그 소설 속에서 등장한 정서를 시가문학에서 파악해서 찾는 즉 2가지의 갈래를 같이 분석해서 답을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독해와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다양한 영역들이 모두 다 실렸는데요. 특히나 비문학 독해에서 한자 성어 문제와 결합하여서 문제를 냈다라는 측면이 조금은 독특한 측면이었습니다. 자, 어휘는 한자 문제가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자, 그럼 이 4가지 영역에서 비문학이 비중이 높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특정한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꾸준히 시험 날까지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이론만 암기하는 것 보다는 이 지문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이제는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긴 문장이 없는 것은 자,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고대한다. 자, 합격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장의 끝을 안겨져 있는 문장의 끝을 명사의 형태로 끝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언뜻 구분했을 때 착한 영혼은 주어, 친구들을 목적어 도와준다 서술어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문장이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업 중에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 착한. 자, 영호를 꾸며주기 위한 관형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용언의 활용형이 저렇게 관형어로 등장을 했을 때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착한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맞죠? 그러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요. 혜진이는 울산에 살고 자, 보시면은요. 혜진이는 주어, 울산에 살고 서술어, 초희는 주어, 광주에 산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앞뒤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긴 문장이 없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4번은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죠? 자, 간접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은 모두 다 아는 문장의 형태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어진 문장의 형태였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1번 지금쯤 골아 떨어졌겠지? 자, 골아 떨어졌겠지? 같은 경우는요. 골자가 리을이 아니라 이렇게 리을 히읗의 형태가 와줘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1번부터 바르게 쓰이지 않은 정답이 나왔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깨나
자, 우리 심화 시간 때 이 꽤나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꽤나와 헷갈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꽤나는요, 강조를 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말에 붙여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갖은 곤욕과라고 했을 때 많은 모욕을 당했다 할 때 우리가 곤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혹 아니고 곤욕 맞는 표현이고요. 자, 김 과장은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를 붙여야 될지 띄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죠? 자, 그러면요, 이때 그러고를 먼저 보면은 그리하다. 자, 그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줄어서 준말로 쓰였을 때 그러다의 형태로 쓰이거든요. 자, 그러다의 활용형인 그러고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다의 활용형인 나서가 온 겁니다.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워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골아떨어졌겠지? 잘못 쓰였던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자, 먼저 1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조금 쉬운 문장이었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자, 가졌다 대신에요, 가졌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옳게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은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주어죠. 시간이었다. 자, 일 자체가 시간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주어와 서술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함께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그 앞에 목적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목적어. 그래서 빠져있는 목적어를 집어넣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한다면, 자, 고쳐보십시다.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시간을, 자, 목적어 넣어줬죠? 시간을 함께한 일은 즐거운, 자, 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려면요, 일 자체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일을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 이렇게 시간을 함께한 일은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시간을 함께한 일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매끄럽죠? 네, 2번. 자, 그 다음 3번이요.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자, 내 생각은, 생각이 결정한 건 아니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또 맞춰준다면요,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해주면 올바른, 네,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주어를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자, 이렇게 고쳐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1번, 2번, 3번 모두 다 잘못된 거 고쳐줬다면 4번.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한 사람도 그입니다. 하지만 앞문장과 뒷문장의 이 주어, 그는 이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넣어주지 않고 올바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요, 4번. 기억 리을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퇴고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기억.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자, 기간과 동안 둘 다 시간의 개념으로서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는 것이 옳겠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공사하는 동안. 자, 기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빼줬죠? 올바른 표현.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회의를 갖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이 회의를 갖겠습니다. 심화 시간에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수업 파트에서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have, 영어의 have를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have a meeting, 회의를 갖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니 회의하겠습니다로 고쳐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네, 다들 맞으셨죠? 번역도 고쳐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비상문이 열려져 했는데 열려져를 풀어보면요, 조금 크게 쓰면요, 열리어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은 열다고요. 열다를 피동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라고 하는 접사만 하나 붙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뒤에 어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피동을 만드는 표현이 두 개가 붙었죠? 자, 이중 피동, 즉 과도한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하나만 피동 표현을 넣으면 되는데요. 자,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열려, 자, 어디다 빼고요. 열리여 줄여서 열려. 네, 올바른 표현입니다. 3번 맞습니다. 자, 지난밤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여기서요. 구속했다는 구속시켰다로 고쳐 쓴다. 한번 고쳐볼까요? 구속시켰다. 그런데 시키다라는 말이 붙으려면요. 사동의 의미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이꼴 무엇 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볼까요? 지난밤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게 하다. 검찰이 직접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건데 마치 타인에게 부탁하고 타인에게 시킨 것처럼 표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시키다라고 하는 사동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지난밤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올바른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기억에서 리을을 사전에 올릴 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로 적절한 것은,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사전에 올리는 순서, 사전 등재 순서가 문제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 일일이 우리가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외워가면서 번호를 달아가면서 이렇게 풀지 말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요. 초성, 각 단어의 초성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초성이 등장을 한다면 그 단어의 중성을 또 비교하고 중성까지도 같은 모음이 등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 종성을 비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똑같이 기역으로 초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초성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중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중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단모음, 이중모음, 선생님 이 순서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야, 어여, 오요, 우유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 순서에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 유, 오, 와 라고 본다면 당연히 아야, 어여, 오. 오가 제일 먼저 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의 기역, 그리고 곡간의 오의 디귿. 기역과 디귿이 둘 다 똑같이 오라고 하는 중성이 왔네요. 그럼 기역, 디귿 중에 어느 것이 그러면 먼저 와야 하는가? 이번에는 종성을 비교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종성 비교하면은요. 여기에서는 리을, 시옷이 종성으로 왔고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시옷이 종성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리을, 시옷과 시옷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요? 똑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다음에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리을에 시옷이 붙은 형태가 오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 시옷,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시옷보다 리을 다음에 존재하는 리을, 시옷이 먼저 오겠죠? 기역 다음에 디귿. 자, 기역, 디귿의 순서 보면은요. 3번, 4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 자, 보시면은요. 똑같이 기역, 기역. 중성 보면은요. 유가 왔고 와가 왔습니다. 자, 아야, 어여, 오. 자, 오요, 우유잖아요. 오에서 하나가 더 결합된 와가 유보다 먼저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기역, 디귿, 리을, 니은이 됩니다.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자, 정답은 깔끔하게 2번이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순서대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순서를 찾으면 되는 것.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밑줄친 말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오지랖이 넓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표현이죠. 원래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남성이 입는 한복의 앞섭을 말합니다. 이 앞섭을 오지랖이라고 하는데요. 앉을 때 이 앞섭이 굉장히 펄럭펄럭 넓으면은요, 이렇게 펼쳐서 앉을 때 굉장히 많은 주변의 사물이 다 닿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관용구로 변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지랖이 넓다. 그럼 남에게 이것저것 관여하고 참섭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하나씩 한자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에는요. 알현입니다. 자, 아련.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걸 아련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거 볼견자 아닌가요? 볼견도 되고요. 그리고 또 뵐, 높은 사람을 보다라고 하기보다는 뵈다라고 하죠. 뵐현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현,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것. 자, 2번은요. 간섭, 이래라 저래라 영향을 주는 거고요. 3번은 참견, 4번은 간여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친 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높은 분을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알현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열심히 읽어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지문에 대한 선지의 근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지 1번에요. 우리 5 식구는 생존을 위해 애쓰지만 자, 윤택한 삶을 누리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문을 보시면은요.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신들의 굉장히 극단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윤택한 삶을 천국이라고 빗댄 거죠. 자, 지옥에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즉 이러한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선지 1번에서요. 생존을 위해 애썼지만 이러한 윤택한 삶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하는 1번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이요.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대요. 자,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일들을 해오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서커스단 일을 해보겠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버지에게 대들고요. 우리들도 아버지를 성토했다. 결국은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섰다라는 거죠. 자, 가족들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나름대로는 서커스단 일을 시작해볼까 했지만 가족들은 반대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한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에 대한 근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3번 선지 한번 보시면은요. 보이지 않는 보호는 말 그대로 보호라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계층적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의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제한이고 한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층적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마지막 4번 선지 보시면은요. 우리는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길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자,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반대로 말한다면요. 공부를 함으로써 이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자, 4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이 반대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겠죠. 자, 그 다음요. 8번.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여기도요. 선지의 근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선지의 근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마지막 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자, 그렇죠. 여기 공통점, 즉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을 인식해야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 등을 갖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으로 기능한다. 자, 보시면은요. 2번 선지에 대한 근거 볼게요.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요. 센서, 배터리, 그리고 통신 모듈 등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다른 스마트 기기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이런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으로서 기능한다. 자, 올바른 설명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선지에는요.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금 문제 자체가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글쓴이는요.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에서 언급한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건 글쓴이의 견해와는 상반된 다른 사람들, 혹자들의 견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다. 자, 4번. 사물. 즉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들이 이제는요. 각각 컴퓨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물들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한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 글쓴이의 견해와는요. 오히려 상반되는 글쓴이가 오히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9번. 보기는 다음 한시에 대한 감상이다. 기억에서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달의 제총요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제총요는요. 이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건데요. 작품에 대한 해설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친절하게 내줬어요. 자, 이달 1561년부터 1618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조선 중엽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 시기를 고려한다면 임진왜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자, 임진왜란 몇 년이요? 159 인내. 자,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159 인내, 1592. 자, 임진왜란을 겪었을 인물이겠죠. 이 시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자, 보시면은요. 무덤이 늘어져 있고요.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해저물어서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늙은이와 아이가 같이 제사를 끝내고 해질 무렵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됐죠? 자, 니은. 이 시에서 무덤이 들반머리에 늘어서 있다라는 거. 자, 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늘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을 겪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자, 제대로 된 산등성이 같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들반머리에 굉장히 많은 무덤이 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덤들이 늘어서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디귿. 자, 디귿 읽기 전에 바로 윗구절 한번 볼게요. 자, 이들은요,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의 자식에 해당되는 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일 것이다. 늙은이와 아이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아이의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늙은이는요, 이 해질 무렵까지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나긴 시간 내내 술을 먹으면서 속상해했다. 안타까워했다. 이유는요, 아마도 그 무덤의 주인이 할아버지의 자식일 테니까. 그래서 취한 까닭도 죽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일 것이다. 라고 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올바른 설명인데요. 자, 마지막 볼게요.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장면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정서를 표출하는 선경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 작품 한시라고 했습니다. 한시는 전형적인 시상전개 방식이요. 기승전결 아니면은 선경후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들반머리에 무덤이 늘어서 있는 모습. 그리고요. 늙은이가 해질 무렵에 취해서 돌아오고 있고 아이가 부축하는 모습. 둘 다 정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늙은이가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오는 것. 여기에서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정서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맞습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정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겉으로 그러한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한시이긴 하지만 선경후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잘못된 설명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기억 리을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이 어휘 문제가 한자 문제가 두 문제나 등장을 했었죠. 자, 이 10번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거는요. 자, 동음 같은 음인데 의미가 다른 한자들 꼭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 자, 기억에 도전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도전, 도망갈도 싸움전. 여기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닥뜨려서 맞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들도자 싸움전자 그래서 도전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요. 천동설을 지지했다. 천동설이 옳다라고 함께 그 힘을 모아서 의견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하죠. 자, 2번 보시면은요. 가질지 땅지가 아니라 지탱할지 가질지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영원한 침묵. 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침묵. 잠길 침자, 묵묵할 묵자 되어 있는데요. 자, 역시 같은 의미와 음의 잠길 침입니다. 자, 하지만 한자가 조금 달라져 있죠. 잠길 침에 그리고 잠잠할 묵자에 묵이 들어가줘야 침묵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요. 리을 보시면요. 맹세. 맹세 맹자에 맹세할 서자. 그러면 맹서가 아닌가요? 맹세의 옛 표현이 맹서였습니다. 자, 맹세는 옛말로 맹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한자는 올바른 한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11번. 다음 대화에서 정밀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의사소통 방식, 즉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화법 문제였고요. 선지를 보시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용서했다. 2번은 자신의 경험을 들었다. 3번은 약점을 비판했다. 4번은요. 경청하면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상수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나도 그런 적 있어. 작년에 내 짝꿍도 그리고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니 마음이 편해졌어. 자신의 유사했던 경험을 꺼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금 쉬운 문제였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이 벌써 1번부터 보였죠.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봤을 때요.
자, 원인으로 봤을 때 이것에 따른 결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서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변화되고요. 또 엄청난 기후변화까지 유발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섬나라나 저지대는요. 물에 잠기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이야기해준 1번이 정확하게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섬이란 하면 벌써 나왔죠. 제로섬이란 우리가 생소하게 여기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의. 자, 3번. 다음 날도 찬우는 학교 담을 따라 돌았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서 한 손에 한 짝씩 쥐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자, 찬호의 행동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으니까 이거 묘사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을 잘 꼼꼼하게 보시면은요. 찬호의 행동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내재가 되어 있다면 이 내용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중에서도요. 동적인 방식에 속해야 하고요. 자, 동적인 전개 방식 중에서도 서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인 논지 전개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서사. 자, 묘사는요. 바로 4번 같은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논지 전개 방식 중에서 찾아보셔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벼랑 아래는 빽빽한 소나무 숲도 있고요. 그리고 새털구름이 흩어져 있고요. 저 멀리에 논과 밭, 강을 선물 세트처럼 끼고 들어앉은 소읍의 전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표현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묘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팽이처럼 그리고 선물 세트처럼 했기 때문에 둘 다 일부분은 이 비유적인 표현도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인과 1번.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진행자 A의 대화 진행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진행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화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요. 의약품을 공급하는 이 정보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대요. 자, A가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 진행 전략, 이것도 선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자, 보시면은요. B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군요. 그리고 또요. 그렇군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 듣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1번 선지에 대해서 옳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대답에서 모순점을 찾아 자, 상대방의 대답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그릇된 점을 찾아서 지적하는 건 없었지요? 자,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대화의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 그러면 대화의 화제가 된 일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자, 사업이요.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자, 직접 설명해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번 선지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에서는요.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 자, 윗내용에서요.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을 부탁할 수도 없고 했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자, B가 하려는 말이 이것이지요?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흐름에 맞게 해석해서 말을 보충한다. 올바른 설명이겠죠? 네, 정답은요. 모순점 찾는 것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련의 삼국유사고요. 조금은 쉬운 문학 문제였습니다. 자, 내용만 꼼꼼하게 읽었다면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셨을 법한 문제인데요.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천사의 벼락을 맞은 배나무는 저절로 소생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용이 쓰다듬자 곧 소생하였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용이 쓰다듬어졌죠. 또 일설에는요.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그러면은 배나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용 혹은 보양 스님 덕분에 소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틀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천사는 이목을 죽이려다 실수로 배나무에 벼락을 내렸다. 자, 보시면은요.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가요. 이목을 내놓으라. 보양 스님은요. 거짓말을 한 거죠. 배나무를 가리키자. 자, 저 배나무가 이목이에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고 자, 천사는요. 실수가 아니라 배나무를 이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벼락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라는 표현이 쓰인 2번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요. 3번에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해졌다. 자, 볼까요? 이 배나무 다시 소생했어요. 그 나무가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다. 그 막대기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현재형으로까지 끝내줬네요. 근래에 막대기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그 막대기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당대까지 전해진다. 올바른 설명.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도 맞아볼게요. 제멋대로 비를 내린 보양 스님을 벌하려고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보양 스님이 이목을 시켜서 비를 내리게 했고요. 옥황상제가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내렸다 하여 이목을 죽이려 하였다. 비를 내린 것이 이목이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이목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4번에서는요. 네. 제멋대로 비를 내린 건 보양 스님이 아니라 이목이 되겠죠. 자, 올바른 설명은요. 3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상 지역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이건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경상도 분이신데요. 우리는 증표, 정표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증표. 자, 증표. 자, 느껴지십니까? 발음인지 발음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 또요. 평안도 및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일부에서는요. 또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이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또요.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또요. 오와 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는구나. 자,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지역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선생님, 이 모음들은 소리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자, 자음과 모음은 모두 소리의 영역인 음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모음, 음운, 그 소리가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흐름을 옳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했지만은요. 한자 성어와 결합한 조금 독특한 형태의 비문학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아이콘까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요. 진화의 한계에 봉착했다. 자, 중국 업체들 성장세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요.
오랜 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왔던 기업들의 호시절도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기억 부분에 들어갈 말은요. 자, 권불 10년, 그 권력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겠죠? 자, 각각의 한자 성어 뜻 좀 보도록 하십시다. 1번, 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 어울리지 않고요. 자, 정답인 2번.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말이죠. 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려하게 등장했고 글로벌 아이콘이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권불 10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아전인수.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죠.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우외화는요. 안에서는 걱정, 그리고 바깥에서는 근심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 자,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 2번. 그 화려함도 사실 영원하지 못하다. 자, 결국은 무너진다. 2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마찬가지 비문학이고요. 비문학 선지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 1번 보시면은요.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베르그송은요.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자,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요, 감성을 침묵합니다.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한 개인이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감성을 보인다라고 했었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다라고 했었던 1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죠? 자, 정답이 1번부터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2, 3, 4의 근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이다.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었죠? 자, 발생 조건은요.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등이 희극을 발생하게 한다. 자, 2번 선도 올바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요. 3번. 한 개인의 신체적, 성격적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치다라고 했는데요. 자, 3번.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 결함, 성격적 결함. 자, 문장의 앞뒤만 살짝 바꾸는 거 보이시죠? 3번 선지도 올바른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프로이트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정신활동보다 육체활동에 힘을 쓰는 상대가 희극적인 존재이다. 자, 보시면은요. 한 인물이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인물이 육체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에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정신 활동보다 육체 활동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희극적 존재이다. 4번도 올바른 설명이겠네요.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요. 1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자,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자, 양귀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쓰여져 있는 일부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처음에 방수액을 부어서요. 완벽을 기해요. 자, 완벽을 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저 10손가락은 이렇게 노동을 한 임씨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노동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도요. 그의 삶은, 임씨의 삶은요.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궁핍하게 사는 삶,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낀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게 사는 삶의 태도에 비해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서 느껴지는 정서, 가장 유사한 정서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도 현대 소설에서 드러난 정서를 이와 같이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 찾게끔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자, 어두웠던 밤에서요, 이제 밝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 밝은 아침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즐거운 울림. 밝은 아침이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생동감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1번은 유사한 정서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산유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산에 있는 꽃은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이 새는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지만 그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그래서 작은 새가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숙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거리감, 절대 고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유사한 정서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산민이라고 하는 한시인데요.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자, 아침부터 속 굴고 나왔어요. 산에 올랐는데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아침부터 속 굴고 나갈 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은요, 탐관 오리를 때문에 이 터가 좋은 이런 이 일반적인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의 삶이 평탄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날 저물도록 저녁까지 노동을 하는데도 궁핍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의 산민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면은요,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 백양숲 사립을 가진 초집들도 보이고요. 자, 눈을 감았는데 이러한 풍경이 보인대요. 그러면 실제적인 풍경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 모습들, 내가 그리워하는 모습들, 풍경들이겠죠?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시사점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요, 글 표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추론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보면은요, 기존의 의학적 연구. 자, 기존의 의학적 연구에서는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 이러한 연구를 했대요. 자, 그런데 건장한 성인 남성을 표준으로 삼는다면은 생리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 호르몬이 그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여성 호르몬, 즉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 모두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띈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동차 충돌 사고라고 하는 또 다른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 충돌 사고를 인체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할 때도요, 자, 보시면은요,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이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 연령대의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여성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혹은요, 또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위에서 언급한 이 문제점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봤어도요, 충분히 우리가 시사점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번.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의 특성까지 대표하지 못함으로, 즉 모두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띠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보다, 그렇죠, 가능한 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다. 자, 맞는 설명이겠죠?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들을 선정해서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2번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에는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했으므로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다. 즉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정 표준 대상과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적용 대상의 특성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치하다면 그러한 의학 지식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정 표준 대상과 적용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의학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는요, 그 근무자들의 성별,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리고 연령대 등을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다. 즉 상대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설명이잖아요. 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모든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비문학 보실 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 모든, 그리고 보시면은 일률적인, 즉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범주를 가리키는 수식어라든가 혹은 조사가 등장을 한다면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 온도, 자,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더 많은 남성 집단의 공공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이 더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특정한 연령대가 모여있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을 일률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정답은요 4번 됩니다. 자, 20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자, 기억 보시면은요, 연극에서의 관객의 공감. 그러면 어떠한 연극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관객은 더 몰두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나라는 사람이 관객의 공감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려고요, 청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청중에게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 내용, 즉 아우슈비츠에 관한 적나라한 증언이었고요. 청중들은요, 압도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청중들은요, 전문적인 배우도 아니었지만 일반 청중이 나와서 읽은 그 내용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관객들은요, 이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은 이 낭독에 대해서 열렬하게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요, 이번에는요, 전문 배우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훌륭한
고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읽게 되는 내용이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나열한 것이었었고, 자, 청중들은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낭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앞서와는 전혀 다른 반응. 전문적인 배우가 아니었고 청중이 나와서 읽는 것이었지만 아우슈비츠의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을 읽었을 때는 청중들이 굉장히 몰입하면서 공감을 했었고요. 전문 배우가 나와서 훌륭한 고전을 읽었을 때는 오히려 관객들이 몰입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라는 거죠. 자, 선제 한번 볼게요. 1번.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한다. 훌륭한 전문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도요, 관객의 공감 이끌어내지 못했죠. 자, 2번.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자,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공감하지 못했죠. X.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었습니다. 항상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훌륭한 작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뤄지고 있는 그 내용이 오히려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자,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 공감과는 상관없이요. 네, 여기에서는요, 비전문가인 청중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 관객들이 집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된다,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을 찾는다면요, 3번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청중의 공감을 항상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20번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자, 점차 비문학의 비중이 조금씩 많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보다는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처럼 추론의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히 학습하실 때 학습의 방향성을 잡는 것에 오늘의 이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한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자, 우리는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